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235페이지 이제 뭐로 들어간다?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이거죠. 자, 이제 뭐가 수립됐으니까 기본방침도 수립했고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지역, 서초구 노불량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거기쯤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정비사업 들어가자. 그럼 정비계획 입안 누가 할 거냐? 요 입안권자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입안한 입안권자가 누구일까? 이거죠. 자, 어디서는 서울에서는 아까 누가 한댔죠? 서초구 구청장, 구청장이 합니다. 인천에서는 구청장 또는 강화군수, 옹진군수. 그들은 그 인천광역시 각 구청장들하고 강화군, 옹진군에는 각 군수들, 바로 시장군수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만 그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 요 구청장하고 군수들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구청장 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잘 봐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는데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 밑에 구청장, 군수가 있다 그랬죠. 요때 요 구청장하고 군수만 얘들만 합쳐서 뭐라 부른다? 이걸 구청장 등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요. 요거 조심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인천 같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죠. 그런데 이제 합쳐서 구청장 등이 입안권자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어디에서는 다시 또 도 밑에는 이제 다시 특시 특도도 있겠죠. 특별자치시 바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 다음에 밑에는 시장,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자들도 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자들도 지가 뭔다? 지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구청장 등하고 특시, 특도, 시장군수. 근데 쓰면 높은 자부터 보통 먼저 써요.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때 시장 군수에도 왜 군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청장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하면 훨씬 더 확실한 소리야.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구청장 등 이렇게 씁니다. 이 자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자들이고, 그러면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서울에서는 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야.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 얘들이 각각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된단다.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어떻게 구분한다? 정비계획 입안하는 자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그때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다. 이렇게 하죠. 그럼 결국 이걸 다시 풀어보면 서울과 광역시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밖에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 특시, 특도, 시군에서는 누가? 각각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지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도 지정한다. 그래서 이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지들이 직접 다 하고, 요쪽만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구역 지정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리될 핵심 포인트고, 그 밑에 정비계획 성격. 자, 정비계획하고 무슨 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장차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장기계획으로서 수립한 거죠. 반면에 정비계획은 그 서울특별시 중에서 서초구 그 해당 아파트 단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해당 아파트 단지,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죠. 따라서 정비계획은 뭐에 적합하게 됩니까?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해야 된다. 서울특별시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그 서초구에서 수립하는 그 정비계획은 그게 적합하게 하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비계획 뭐였죠?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안 제한이 뭐죠? 여기 지금 구청장 등이라든지 정비계획 입안권자들, 특시, 특도, 시장, 군수라든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무슨 사유인지 어쨌든 일정 사유라서 정비계획 위반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위반 안 하면 누가?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이 위반권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여기 빨리빨리 이렇게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좀 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했던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정비계획을 위반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서초구 구청장이. 그러면 그 서초구 그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누굴 찾아간다? 구청장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죠? 아니 구청장님 여기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거든요. 근데도 당신 이전까지 뭐하고 있고 정비계획 위반 안 하십니까? 빨리빨리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1번입니다.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음 페이지. 이때 위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으랍니다. 얼마큼 동의받을까? 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총수나 면적 3분의 2 둘 다.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 각 이하에서 3분의 2로 할런지 아니면 과반수를 할런지 뭐 이런 것들 3분의 2에서 할런지는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건지 그 3분의 2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면 그 조례로 정하는 비율 있죠? 그 이상을 그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 위반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반 제한 들어가려면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는다? 총수 3분의 2, 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3분의 2로 할지 과반수로 할지 이걸 정해. 그러면 정해지는 그 시도조례를 정하는 그 기준 그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서 제안하라. 제안서를 제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그 제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됩니다. 그럼 이제 위반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제안 받았잖아. 검토해봤어. 그래, 니들 말을 들어보니까 빨리빨리 위반해야 되겠구나. 아니, 지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는 시기상조야. 아직은 아니야. 라는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며칠 내에 결과 통보해 줄 것?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 주면 된단다.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때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기본계획에 들어갈 거 12가지 쫙 있었죠. 여기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 12가지도 쫙 있어. 이것을 다 일일이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번 잘 읽어보고 감으로 때려잡아. 뭐 크게 문제 없겠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별 문제 없겠는데 그건 맞는 얘기고. 야 이건 아무래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이런 추상적인 게 들어가는 건 틀릴 것 같은데 틀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12가지 내용들이 쭉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옆 페이지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정비계획 반영하는데 이것도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잡한 것들 이런 건 외우지 말자.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났었지만 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 위반하는 절차. 이런 위반 절차 같은 걸 시험 문제 낼 때마다 저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말씀드렸었죠. 아니 정비계획 위반하는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등 쥐들이 정비계획 위반할 땐 쥐들이 알아서 절차대로 하면 되지. 공인중개사가 이걸 왜 뒤져라고 순서를 외워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시험 문제에 들어가면 그건 진짜 또라이들이 시험 문제 낸다고 저는 단정해 버릴 테니까 또라이 소리 듣고 싶으면 시험 문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런 절차가 정답으로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근데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내가 말한 게 기억이 안 나. 가만히 있어봐. 절차가 나온 것들은 별로 정답으로 잘 안 난단다. 그런 생각해서 그건 빼고 나머지로 다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되지도 않는 그 절차를 갖다 놓고선 그 맞는지 틀린지 따지고 앉아있으니 머리가 찌끈찌끈해지면서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절차는 그러려니 하고 애우라는 절차가 아닌 한 그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뭐 할 수 있다? 완화시켜 줄 수 있대요. 예, 기본계획이나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용적률 같은 걸 완화시켜서 건물을 더 크게 짓도록 허용해준다. 원래는요, 이놈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건데 종전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죠? 내 돈 들여서 내가 부시고 내가 새로 지려다 보니까 그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해야 돼. 그게 사업비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크죠. 물론 자기 집이니까 지가 부시고 새로 지려면 지가 돈 내는 게 맞죠. 근데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통상 어떻게 되죠? 종전에 있던 건축물의 규모보다도 더 크게 짓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총 1000세대가 있었어. 그럼 1000세대가 있는데 새로 짓는 것도 1000세대 지을까? 그래서 각자 집 지가 가질까?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1300세대 또는 1500세대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사람들이 다 분양받았다 가정하면 1000세대 분양받았어. 나머지 300세대 또는 500세대 이거 뭐죠? 남는 거잖아. 이 치면 요 남는 걸 뭐 한다? 사람들에게 일반 분양을 해버려요. 팔아버려. 그럼 뭐 하죠? 남잖아. 일반 분양할 때는 건축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아서 팔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 난 거로서 뭘 채운다? 우리 집 짓는 데 들어간 비용. 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진 비용. 그래서 일부 그 들어온 수입을 그 건축비에다 충당하면 내가 부담해야 될 몫이 뭐는다? 자기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이 할수록 기존의 분양 그 토지를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3번에 있던 그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부시고 새로 재건축을 했는데 주민들은 자기 부담금 10원 한 장을 안 내고 한 사업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조합장이 참 잘한 겁니다. 뭐 조합장이 병신도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 안 쳤다는 얘기고 그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지가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주민들이 표창장에다가 돈 좀 집어줘야 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따라서 주민들은 자기 부담금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새로 아파트 새로 져가지고 지들이 가졌으니까 몇 억씩은 남겨졌죠. 자기 부담금 하나도 들어간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게 종전보다도 용적률을 더 크게 줌으로써 건물을 져서 사실은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몫이 늘어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종전에는 22평짜리였는데 또 더 용적률이 커지니까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밑에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위반 위한 안전진단 해가지고 거기 안전진단에 관한 것들이 쭉 해서 어디까지 나오죠? 242페이지 맨 위에까지 쭉 나와. 요거 지금은 설명 생략할 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쭉 설명했었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맞던 내용이니까 요 안전진단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해 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낙 강조했던 거니까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242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정비계획 위반했으면 그걸 들고 가서 정비구역 지정하자. 그럼 구청장들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하면 되고 나머지 특시, 특도시장 수들은 지들이 정비계획 위반하고 그에 따라 자기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자기들이 직접 지정한다. 여기 도지사는 옛날까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시장 군수가 아까 여기 있던 구청장이나 군수와 마찬가지로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위반해서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권자,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도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됐다는 거.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만은 아직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남아있다는 거 아셨죠? 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1번 지정권자에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또는 군수. 이때 광역시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다. 그래서 봐. 특, 광, 특시, 특도, 도지사 밑에는 시장수. 이 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군수에는 광역시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역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그 밑에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다. 고 써는 겁니다.
자, 옆에 이제 지정하는 절차들 쭉 나오는데 아직 그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 보면 군 지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어디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군 지역은 시골 지역이거든요. 따라서 군 전체에 어떤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 중에 가보면 주로 어디가 도시 기능을 수행하죠? 무슨 군, 무슨 읍 하고 되는 읍. 그 읍 지역은 일반적으로 번화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도시 기능도 수행해. 그러나 군 전체를 놓고 보면 시골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까? 즉 정비계획 같은 걸 수립하지 않아도 될까?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건 별개입니다. 즉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어도 그 군에도 들여다보면 읍 같은 지역이 있고 읍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도 있어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무슨 사업은 시행된다? 정비사업은 시행됩니다. 그래서 군은 조심하십시오.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시작한 정비구역 지정은 한다라는 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래서 정비구역 군수가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지들이 정비계획 위반해서 지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은 지정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정비구역도 지정하지 않는다면 틀려버려요. 그걸 조심합니다. 자, 24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구 시의 효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번이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났는데 날 때는 됐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자, 기본서 66페이지를 한번 먼저 돌아가 봅니다. 웬 갑자기 또 66페이지까지 돌아갈까? 우리 66페이지 하면 뭐가 나오죠? 바로 각 용도 지역별 뭐가 됐습니까?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디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뭐로 놨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다. 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파트 단지 땅의 일부를 뚝 잘라가지고 그걸 뭐로 냈다? 공원부지로 제공했다. 이게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했습니다. 이쁜 짓 했죠?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 땅의 일부를 공원부지로 내놨으니까 나머지만 아파트 짓잖아. 요 땅. 여기다 건물 짓는 건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줍니다. 최대 얼마까지? 200%까지.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완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바로 66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 괄호 속에 A 나와 있죠? 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이 지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나누면 그때는 거기서 뭐 했답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그린 게 뭐였었죠? 자, 여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해서 재건축을 한다 가정하자.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대지 일부를 이만큼을 뭐로 냈습니까? 이걸 공원부지로 제공했습니다. 공원부지로 제공했다? 공원부지는 공공시설 용지고 그런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체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만큼을 기부 체납하면 아파트는 어디다 짓는 거야? 이제 저기는 못 짓는 거죠. 이건 땅 이제 기부 체납했으니까 나머지 여기에만 원래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용적률을 뭐 시켜준다? 완화시켜준대. 그럼 여기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 원래 200%가 적용되는 300%라고 하자. 30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는데 이걸 최대 얼마까지 완화시켜준다? 200%. 이때 200%라는 건 2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용적률 최대 600%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지역은 용적률 300%인데 여기 공원부지로 제공하면 나머지 땅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600%야. 무조건 600이 아닙니다. 공공시설 제공면적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 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서 최대 200%인 2배인 600%를 적용해주는 그렇게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244페이지에 있는 건 그건 무슨 뜻이냐? 요 중에요. 여기 이 공원부지를 이만큼을 내놔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땅으로만 내놔야 될까?
토지로만 내놔야 될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니래요. 토지로 내놓지 않고 반만 뚝 잘라가지고 요 반은 토지로 내놓고 나머지 반 있죠. 이건 토지로 낸 게 요거는 현금으로 납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요 땅값을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감정평가에서 나온 그 금액을 땅으로다가 공원부지로다가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다 돈으로다 공원 조성하는데 이만큼의 조성될 비용 그 땅값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 비용 이걸 현금으로 내놔도 되더라. 이것이 바로 현금으로 대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땅으로 내놔야 되는데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는 현금으로 내놔도 좋다라는 거. 이게 용적률 완화 및 현금 납부에 관한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할 수 있을까? 245페이지 위에 박스 속에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공원부지로 이만큼을 내놓으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완화가 되는데 그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더 크게 지려고 하는데 그때 기부 체납할까요? 그 대신 일부는 현금으로 그냥 내는 걸 합시다. 우리 돈 걷어가지고 돈으로 냅시다. 라는 걸 얼마 받아야 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점. 그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반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걸 해야 되지. 그 몽땅 다 그 땅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공원부지는 하나도 조성 안 해놓고 해당하는 돈값 돈으로 다 내놓게 현금으로 다 내놓게 이건 안 됩니다. 2분의 1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자, 근데 3번, 2번 현금 납부액은 시장군수 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그런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땅값인지가 계산이 나와야 그걸 현금으로 낼 거 아닙니까?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면 그 가격이 납부해야 될 가격이 되겠죠. 자, 최소한 그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해두도록 합니다. 자,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주거지역의 결정고 시 의제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중에서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걸 줄여서 주개사업이라는데 주개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이게 도대체 용도지역이 변경이 온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먼저 그걸 들어가려면 쭉 넘어가셔서 뭘 먼저 해야 되냐? 253페이지 가보시면 기본서 253페이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방법이 나오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같은 사업 시행 방법이 있다고 네 가지가 쭉 나오고 그 박스 위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다시 서로 짬뽕하는 혼용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또 들어있어요. 따라서 총 혼용 방법까지 합치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죠? 현지 개량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 전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 및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수자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걸 한마디로 현지 개량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수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그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일부를 수용해서 토지 등수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대지를 토지 등수자 또는 토지 등수자 외의자에게 그런 공급하는 방법 대지라고 했으니까 조성된 땅 새로 조성된 걸 이걸 토지 등수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에게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수용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보건시설 건설하는 방법 그래서 현수 환관 현지개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공급 방법 관리처분계 방법 이렇게 해서 총 현수 환관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근데 다시 돌아와 245페이지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1번과 3번 방법 현지개량 방법과 환지 방식 현지개량 방법과 환지 방법을 할 때는 그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 정비예정구역은 무슨 방법을 할 때 현지개량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때는 그때는 뭐로 본다? 거기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따라서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거나 환지로 공파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준다는 정비구역은 용도 지역이 뭐로 본다? 제2종 일반 주거로 보자 이겁니다. 반면에 2번과 4번, 2번 뭐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 거하고 3번은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한 거, 수관이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몇 쪽으로 본다? 2종이 하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보지만 다만 거기다 뭘 짓는단다?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때 임대주택을 몇 세대 이상 짓는다?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임대 200세대 할 때는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때는 뭐로 바뀐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라는 내용이 거기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현지 계량 방법 또는 환지로 팔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2번, 4번 수용 방법 또는 관리 처분할 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시작을 본다. 다만 공공지원 임대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한다. 2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그때는 거기는 뭐로 본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오신 거라 본다. 라는 요거는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에서 출제는 안 됐어. 근데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거는 기획수. 다만 그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용도적으로 변경되고 보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예배는 보지 말고 원칙만 이것만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에서의 해위 제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나죠. 자, 이제 뭐가 지정됐어?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답니다.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는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잖아. 따라서 철거하고 새로 지을 지역에서는 뭐 하지 말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해서 건공형체 분물죽, 다시 한번 건공형체 분물죽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개발행위를 정비구역 안에서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시장군수 등 하면 특시, 특도,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그랬었죠. 그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지역인데 함부로 거기서 개발행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 어떡할 거예요? 또 어차피 또 부셔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대단한 낭비가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허가를 받고 한다. 근데 허가 안 내줘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번,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만이 아니라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를 받아랍니다. 건용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도시개발구역하고 꼭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 3가지 하려면 허가받아라. 거기는 대수선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비법에서는 아니야.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만 허가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은 허가받으라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은 허벌판인 경우가 많아요.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다 허가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거든. 그럼 건축물이 노후불량화 되어 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되죠? 손봐야 될 건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됐다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합니까? 아니요.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가진다나 건축물들이 낡아 빠져가지고 지금 비도 새죠. 거기다 바람도 들어오죠. 엉망인데 그걸 그냥 10년이 넘도록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라 그건 사람 죽으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됐기 때문에 뭐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자, 대수선하는 건 내버려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도 못하게끔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수선은 막지 말고. 그러면 그건 건축법대로 가면 되는 거고 대수선은 여기서는 건축행위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만 그때는 허가받고 하라 라고 막고 대수선까지는 이거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대수선은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바번에 보면 물건을 쌓아놓는다 했는데 이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걸
물건을 쌓는 행위라고 한단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지 않냐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전부 다 허가받아라 해서 그거 못 짓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행위까지 못하게끔 막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음같이 경미한 건 허가받지 않냐고 할 수 있대. 첫째,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괜찮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그런 비닐하우스, 양잠장, 양잠이라고 하는 건 누에 같은 거 기르는 거, 누에고치 같은 거 기르는 데죠. 고추, 엽연초, 엽연초라는 건 그 담뱃잎 같은 거 재배하는 거, 김 이런 것들을 말리는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건 농사짓는데 필수적인 것들이니까 이것까지 못 짓는다 이건 아니죠. 그건 괜찮다. 네, 두 번째, 그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안 해도 됩니다. 또 옆에 있지 리을 정비구역에 좋은 치약으로 결정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 예,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다 건물 때려부시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또 계획상 별 문제가 없어. 여기는 뭐 도로가 그 건물을 관통할 것도 아니야. 그러면 존치시킬 수가 있죠. 그럼 그게 존치하고 하는 대지에는 굳이 그런 개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허가를 받고 할 필요는 없단다. 또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하는 거 이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다가 임시식재 한답니까? 경작지 안에다가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재하는 것 이거는 다시 허가 받아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던 거거든요. 그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데 도시개발에서 시험 문제 났었어.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허가 의제 무슨 말이죠? 이 정비법에 따라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건공형체 분물이라고 6가지 무슨 법에 있는 거? 국토의 개미 응용과를 본다는 그 6가지 개발행위 뭐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토법과 정비법에서 이 개발행위를 비교하면 국토법에 있는 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중에 특히 정비사업과 따른 개발행위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뭘 먼저 받아라? 특별법에 있는 걸 먼저 받으래. 즉 정비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굳이 일반법인 국토법에 나오는 6가지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개발행위의 제한이라는 게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누가 국장이나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라는 게 어떻게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뭐로 지정된답니까? 정비구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거랍니다. 그런 소문이 들으면 그 정비구로 지정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번에 정비구에 지정된다구나 라고 가만히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까요? 그때부터 7월 발광들을 할까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7월 발광득을 하십니다. 왜 7월 발광득을 하실까? 또 정비구에 지정되시면 또 강의 또 열받는다. 근데 그 열받을 거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내가 땅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정비구에 지정돼서 사업 시킨다고? 문제는 이 땅이 나대지로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정비사업 시행되면 이 가족 그게 대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감정평가할 때 높은 가격이 나올까요? 낮은 가격이 나올까요? 나대지. 감정평가 똥값 나옵니다. 별로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건축물을 지어버립니다. 자, 그것도 무슨 기와장으로 짓거나 철근 콘크리트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건물, 우리가 말하는 임시건축물식이죠. 뭐는 샌드위치 판넬, 그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그 싼 거, 그 얼마 안 가는 거, 그거로다가 그냥 건물 같이 비스듬하게 져놓고 그 안에서 뭐 하겠죠? 그 안에서 나 살고 있어라고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거 살고 있는 집 아닌데도 살고 있는 척하고 그냥 임시로 져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하는 거죠? 나 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 감정평가할 때 그게 낮게 나옵니까? 훨씬 더 높게 나옵니까? 예, 그거 샌드위치 판넬 지어가지고 들어간 비용보다도 몇 배 되는 돈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예를 들면 평당 20만 원 준다는데 건물 지어놓고 사는 척 하면 평당 20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액수가 커지잖아. 그걸 노리고선 그렇게 가건물을 지을까 안 지을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짓는 사람은 뭐란다? 그게 병신이에요. 부모가 이거 왜 짓냐? 국가에서 괜히 돈 많이 나가게. 나는 애국자가 돼야지. 본인은 애국자인지 몰라도 주변에서 그 사람 볼 때는 빙신 그럽니다. 저것도 못하고 빙신, 저 돈도 못 버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태반이 건축물 건축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필지 토지를 갖고 있던 걸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필지로 쪼개버립니다. 그러고는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뭐라고 팔죠? 자, 여러분, 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분양권 줘요, 분양권. 그러면 하나당 1억씩은 최소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니까 이거 사십시오. 그러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그다음부터 팔아도 사람들은 분양권 준다니까 그걸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자는 얘기야. 이거 두 가지를 막자. 그래서 그런 쓸데없이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건축물 짓는 거, 또는 그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프리미엄 줘서 파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투기와 관련된 거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라는 것.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척 거짓말하려고 돈 들여서 건물 짓는 거, 이게 비경제적인 건축행위고, 또 토지를 분할하는 건 투기수요 유입을 막는 거다. 그 투기수요로 쓰는 거죠. 그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나 또는 정비익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는 최장 몇 년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에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는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최장 3년, 1년에 보면서 1년 연장, 1년에 보면서 연장 가능라고 되는데, 하여튼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1년 연장 가능, 이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죠? 다음 같은 행위를 하는 것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건 이건 아예 허가도 내주지 않는 거, 그건 뭐 할 수 있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아예 허가 대상도 안 된다라고,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은 안 돼요 라고 제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 금지라는 규정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사실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둘을 합쳐서 우리 정비법에서 뭐란다? 정비구역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등 하면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합쳐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부른다. 이런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무슨 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는 무슨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주택조합법,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 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뭐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여기가 정비로 지정되기 전이었었어. 그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미 어떤 건축물 건축 등을 하려고 인허가 등을 받고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해서 건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됐습니다. 기존에 이미 짓던 거 짓지 말고 부셔야 될까요? 계속 지어도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었는데,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그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원칙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되죠? 그 시장구청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란다? 분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자, 서로 연접한 두 개 그 토지, 이제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다 묶어버리는 거, 하나로 묶는 걸 뭐다? 그건 통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건 분할. 서로 붙어있는 정비구역이 됐던 걸, 이걸 각각 정비구역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건 통합. 더 조심할 건,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정비구역, 옆에 떨어진 또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 정비구역을 합쳐서 하나의 정비구역을 보는 거, 이거를 결합이라 한다. 따라서 분할,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결합이란 말을 쓴다는 거. 그래서 분할, 통합, 결합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냐? 특히 결합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결합개발이란 말이 있었죠. 바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역을 합쳐서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개발하는 거, 이런 걸 결합개발이라 한단다. 그렇게 기억하죠. 자, 정비구역 등의 해제. 그래서 정비구역 등의 필수적 해제 및 해제 요청. 요거는
지난번 라이브 강의에서도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정비구역 등을 반드시 해제하거나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 해제할 수 있는 게 249페이지 직권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권자들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되는 경우, 자,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된 경우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특히 조심할 것. 지정된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되는 거. 이거는 원칙은 뭐더냐? 뭐뭐 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뭐뭐 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이때 몇 년이 된 날까지가, 이 몇 년이 원칙이 몇 년이냐? 3년. 그래서 뭐뭐 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3년이 아니라 2년짜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줄여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런 추진위원회와 관련될 때는 이게 3년이 아니고 몇 년으로 바뀐다? 2년.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말이 앞이든 뒤든 나오면 그때는 몇 년 이내다? 그건 2년 이내다 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재개발,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몇 년이 된 날까지? 5년이 된 날까지. 그때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2년, 3년이 아니고 그건 5년이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구분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하고 옆 페이지 249페이지에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지정권자가 다음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해서 몇 가지? 4가지 나오죠.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씩 꼭 읽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에서 이것도 설명했었고, 이 중에 특히 3번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뭐 해달라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이니까 30% 이상이 지정된 정비구역 좀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30%만 요청을 했다면 결국 나머지 70%는 아니 해제 안 했어도 안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해도 30% 이상만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횡포 해제는 아주 않을 수도 있죠. 아니 65%는 예를 들어서 65% 사람들은 정비구역 그대로 가자고 그래. 근데 3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해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대. 그럼 이건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소수결 원리가 돼버렸네. 이게 막 합리적이냐? 라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만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만.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뭐 쓴다? 정비구역 좀 해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얼마가 요청하면 그 안에는 100분의 30 이상만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냐? 그럼 아직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업비 투입이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직 사업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30%만 해제를 요청 들어오면 그래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이미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는 30% 요청만 갖고는 해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 밑에 보니까 해제의 효력 중요하죠? 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건 뭐로 본다? 종전에 이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아까 우리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게 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현지 계량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수용 방법과 관리 처분 계획을 할 때는 3종 일반 주거로 본다. 다만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을 사람은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본다 라고 있었잖아.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렇게 변경돼 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비구역 등이 뭐 됐다? 해제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사업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보기로 했었어. 원래 거기에 뭐 썼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지역이었는데 원래는
요게 1종 일반 주거지였었어. 근데 그게 2종으로 바뀌었어? 3종으로 바뀌었어? 준주거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다시 뭐로 환원된다? 이거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원래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요거 주거환경 현지계란 방법 중에서 뭐라는 게 있었죠? 아까 현지계란 방법 주거환경에서 현지계란 방법 시행하는 그죠? 거기는 아무래도 정비개발사 및 공도용서를 새로 만들어줌으로써 용도지역에 꼭 1종 일반 주거지로 보기가 못한다. 그냥 2종으로 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때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2종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1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2종으로 그냥 그대로 두자. 변경된 거로 그냥 두자. 왜? 벌써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단다. 그거하고 또 하나가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정됐답니다.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그 구역이 이번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구역 지정이 해되면 그 지역은 뭐라 본다? 이거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으로 그걸 지정할 수 있단다. 그래서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원래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있었어. 한 15년 지났는데 이제서야 뭐 한답니까? 안 하겠답니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답니다. 그럼 아까 이미 정비구역 지정될 당시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밀집된 지역이었는데 15년이 되도록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그냥 개발하기도 못하게 허가 안 내줬으니까 묶어놓으면 거기는 완전 그냥 슬림화되는 지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를 놓고 나서는 이제는 뭐 한답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겠답니다. 정비구역 지정한 걸 해제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 다 멘붕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안 한대? 열받죠? 그럼 이 사람들을 달래는 방법은 뭔다? 거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즉 현지개발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정해서 뭐 하자는 얘기야? 그 안에는 정비개발사 및 공동용설은 이 사업 시행자인 시장운수들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을 하는 그런 현지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중요한 겁니다. 또 마지막 정비구역 등이 해제고시 되면 그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할 때는 승인 받거든요. 또 하나 조합 설립 1인가를 받는데 그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 승인 받은 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뭐 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거로 봅니다.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안에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건 구성 승인, 조합 설립 인가 받게 한 그때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둘 다 모든 것으로 본다? 취소된 거로 보고 시장운수 등은 해당 내용을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이제 정비구역 등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들. 거기까지 하는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정비계획 수립 위반해가지고 정비계획 지정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뭐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모셨고 그때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누구일까? 이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